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또 여러분과 일요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강추위는 좀 사라진 것 같죠.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이 서로 서운한 일이 있어요. 서운한 일이 이제 발생할 때 절대로 카톡으로는 말하지 말랍니다. 카톡으로 대화하지 마라. 이 살다 보니까 아무리 친하고 좋은 관계라도 아쉬운 이야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참고 참다가 메시지나 SNS로 장문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곤 하죠. 혹여 자기 생각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봐, 상대의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봐 말을 고르고 골라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쉬움과 서운함을 글로 전달하는 것은 그리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말보다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인간은 특히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시각을 이용하는 언어인 글과 청각을 이용하는 언어인 말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오래 남겠냐는 거지. 기억에 오래 남겠느냐. 게다가 편지나 문자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꺼내어 곱씹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 글로 쓰기보다는 말로 끝내는 편이 좋다.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을 서로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 이틀 삭힌 다음에 솔직하고 정중하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질 확률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이야기는 글로 써서 보내는 편이 좋다는 거죠. 뭐 고마워, 내 덕분이야 이런 같은 말을 입으로도 건네고 손으로도 건네면 상대에 대한 나의 배려와 존중이 더욱 깊이 새겨질 거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글을 다시 보면 여러분에 대한 추억과 고마움이 새록새록 되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도 많은 걸 또 깨우치네요. 그래요. 안 좋은 글보다는 좋은 글들을 많이 서로 전하고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들 한번 이야기를 전달해 볼게요. 하이닉스가 이르면은 이달 솔리다임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네요. 마무리 짓는데 이 솔리다임은 인텔의 낸드 플래시 SSD 사업부죠. 사업부. 인텔이 하이닉스의 해당 사업부를 매각하고자 독립시킨 법인입니다. 그 인텔은 2008년 인텔 X25M을 내놓으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이렇게 막 경쟁이 막 치르다 보니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인텔은 인수처를 물색했는데 하이닉스가 손을 들어버려요. 이후 최태원 그 SK그룹 회장하고 인텔의 밥수한 전 CEO가 직접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0월에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협약 내용은 크게 이래요.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부에서 옵테인 메모리를 제외한 사업을 양도하되 양수도 금액은 88억 4,400만 달러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원화값으로 약 12조 7,884억을 주고 인수하는 건데 그리고 마침내 잔금 지급일이 이번 달로 다가왔고 하이닉스는 잔금은 정부기관 심의를 포함해서 계약에서 그 정한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2차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나 봐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왜 굳이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일까? 바로 기업용 SSD 때문이랍니다. 이 SSD에 대해 설명하면 이래요. 낸드 플래시가 저장용 반도체 메모리 칩이라면은 그 SS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완제품 그 자체랍니다. 특히 오늘날 그 하드를 대체하는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SSD는 크게 낸드 플래시, 데이터의 입출력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컨트롤러, 그리고 임시 데이터를 저장해서 속도를 높이는 그 메모리인 D램 캐시, 그리고 SSD의 동작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
SSD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방식인 인터스페이스로 구성이 된답니다. 또 SSD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eSSD하고 일반 SSD인데 서버 데이터 센터 기업용 스토리지에 최적화된 SSD가 eSSD고 개인용 PC 노트북에 사용되는 SSD가 일반 SSD예요. 특히 오늘날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eSSD는 크게 주목을 갖고 있고 AI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수십과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저장할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의료, 금융, AI, 클라우드에도 이 SSD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SSD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에 인텔 랜드 사업부는 오랫동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용 SSD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그러니까 구글의 클라우드와 같은 주요 CSP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인텔 시절부터 자체 SSD 컨트롤러랑 펌웨어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로서는 솔리다임을 인수할 경우에 이 SSD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시장 점유율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24년 4분기 글로벌 ESSD 시장 점유율 보니까 삼성전자가 39.5%, 하이닉스 31.3%입니다. 직전 분기 43.4 대 27.9였는데 하이닉스가 약진했죠. 결국은.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21년에서 22년 초에 팬데믹 특수가 끝이 나고 22년 중반기부터 공급 과잉 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낸드 산업은 1년 이상 침체기를 겪고 특히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4, 5위권 기업 한 곳은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다른 것과 달리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솔리다임은 지속해서 적자를 겪고 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에 대한 운영 자금 잔액이 현재는 11조 3,196억에 달한다네요. 하지만 이후 AI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는 상당히 개선됐다. 솔리다임의 총 자본액은 23년만 해도 7,655억 결손이었는데 작년에 3,079억으로 상승 반전했고 또 지난해 당기 순이익 8,3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인수하고자 잔금을 지급하는 것에선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2조 1235억, 단기금융상품 3,725억, 기타 유동 자산은 9,223억 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 인수 전까지는 아직 안심은 금물이다. 이번에 인텔 사업부 인수는 SSD 사업은 100%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그 낸드는 하이닉스가 각각 맡기로 했는데 중국 달에는 낸드용 웨이퍼 공정 시설은 하이닉스가 소유가 있지만 잔금 지급 이전까지는 인텔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관련 인력 및 그 지식재산권 역시 인텔 소유라고 하네요. 또 다른 숙제도 있다. 바로 기술 통합이다. 하이닉스는 그 CTF 기반의 3D 낸드 기술을, 솔리다임은 플로팅 게이트 기반의 3D 낸드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CTF 방식은 삼성과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 대부분의 낸드 제조사가 채택한 최신 기술인데 200단 이상의 고적층 구현이 쉽고 전력 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다. 이 플로팅 게이팅 방식은 기존 기술이지만 높은 신뢰성과 데이터 보존력이 강점이고 다만 고적층화에는 한계가 있다. 점점 CTF 방식으로 공정이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기술 통합을 통해서 중복 투자 비용을 줄이고 최적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또 다른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하나의 그 숙제인 것 같네요. 하이닉스. 어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52시간제에 대한 게 있네요. 주 52시간제.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적인 이름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전력과 용수, 집적 보조금 등 이 각종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데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지만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그 조항을 두고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주 52시간 그 적용 예외 조항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고 여당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는 이해할 만한데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는 밤샘 노동이 일상인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묶여 있으니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촉발된다는 논리는 무리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위기고 그 원인은 H뱅 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고 경영진의 판단 착오 때문이지 근로시간 탓이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흐름이고 그 속에서도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이뤄내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주 52시간을 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하는 건지 한번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숙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최신 기술 산업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 좀 유연하게 풀어가지고 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52시간만 지켜서 일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법이 그렇다 보니 좀 힘든가 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